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금요일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분위기 체크하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도 꼼꼼하게 AS 가져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추천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에 도움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이후에도 전문가들과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오늘 우리 시장은 엇갈리며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대형주들이 밀어올리면서 강보합으로 3거래일 만에 전환됐고요. 코스닥은 이러한 이유로 수급이 쏠리면서 약보합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도 어제도 오늘도 화두는 엔비디아였습니다. 뉴욕 증시도 엔비디아 끌어올리면서 나스닥 강세와 함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 가까운 오름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과 뉴욕장 모두 월요일 휴장을 앞둔 가운데 그럼 오늘 지수 추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어제 보합에서 거래 끝이 냈는데요. 오늘 상승불 켜며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주말 사이 있을 미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리스크가 잔존돼 있으면서 오늘 보합권 내에서만 등락을 보였습니다. 어제 대비 0.16% 소폭의 강보합인 2,558.81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으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9천억 원 넘게 담아냈고요. 전기전자 업종에서 1조원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이 됐고요. 오늘 개인은 3거래일 만에 팔자세를 보였고 기관도 3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출발은 강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849선 출발한 지수였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강 후 약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급격하게 상승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어제 대비 0.53% 내린 843.23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거래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 3거래일째 같은 매매 동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이 홀로 300억 원가량 담았고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거래 대금 자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2거래일째 상승세 보이던 원달러 환율도 오늘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1원 50전 내리면서 1,324원 50전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송가람 대표 그리고 이창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장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거래 끝이 냈는데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이죠.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첫 번째 특징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은 반도체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이런 반도체주들 속에서도 오늘 특히 대형주 위주로 강한 시세가 나왔는데요. 이런 대형주들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장 브리핑에서 먼저 들어보셨듯이
굉장히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엔비디아의 훈풍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 엔비디아발 훈풍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삼성전자 흐름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제가 삼성전자를 반도체주들과 함께 설명을 드릴 때 7만 원대를 돌파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래대금을 늘려가면서 상승 추세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 추세 흐름 속에서 추가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7만 원을 돌파하고 대형주들이 거래량을 늘려나가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상승 추세로 접어들지 않았냐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의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엔비디아발 훈풍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폭등 이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전까지는 이제 감산에 의한 수요 정도가 어느 정도 맞춰지고 있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굉장히 큰 호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이슈를 한 번 더 짚어보고 가자면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호조 속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하루에 뭐 20% 넘는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 엔비디아 가격 정책과 추가로 중국향 신제품 질시도 호실적 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큰 거래대금 그리고 더 강력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함께 보실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대형주들은 꾸준히 추세를 가지고 갈 것이다라는 점을 함께 체크를 하시고 여기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이슈는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AI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 지속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엔비디아 AI GPU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HBM3라는 이 GPU가 하이닉스 독점 공급하고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신다면 우리나라 국내 대형주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등장한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어제 10만 닉스 탈환 성공을 했고요. 오늘은 안착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5%대 상승 마감을 보였고 GPU 독점 공급 부분과 엔비디아발 반도체 훈풍, 여기에 감산에 더해지면서 수요 부분까지 뒷받침되면서 지속적인 반도체 업황 상승 흐름을 예상해 드렸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송가람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종목에 대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창영 대표님의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 뭐 네. 대표님 반도체도 얘기해 주셨지만 네. 5월만 놓고 봤을 때 사실 테마주들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많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와중에 이제 사료 관련주, 맞아요. 곡물 관련주 굉장히 곡물 좀 역정도 나오면서. 그쵸.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곡물 관련주인 누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고요. 네. 누보 사실 뭐 잠깐 좀 소개해드릴 내용도 많이는 없는데요. 일단은 비료 관련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흑해 곡물 협정이 사실상 폐기가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료와 곡물 관련주 굉장히 좀 탄력적인 시세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누보의 차트만 놓고 보게 되면요. 단기간에 일단은 80% 이상 변동성, 주가 변동성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하자라는 의미로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주식시장 안에서 제일 이제 좋아하는 상승 재료가 이 정치적인 재료죠. 그래서 네. 사실 그 원인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상승치가 있고 하락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계산이 되지만 이런 정치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승 재료만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단기간에 뭐 50%, 60%, 심지어는 200%, 300%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5월이 이제 거의 끝나가죠. 다음 주 정도 되면 5월이 끝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달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곡물 관련주, 뭐 이런 뭐 사료 관련주 굉장히 그 급등락이 많이 심하고 하지만은 이런 종목보다는 사실 우리가 가치주 성향의 아니면 실제로 나오는 종목들, 섹터들을 잘 골라내서 6월달 수익 내는 전략을 플랜을 잘 짜둔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누보 같은 종목들도 있지만 사실 좀 리스키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보다는 또 다른 종목, 실적이 나오는 종목, 그리고 2분기, 3분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나올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좀 선침해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일단 누보의 차트를 먼저 좀 보게 되면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또 급등락이 좀 심했었고 4월 저점 대비했을 때는 거의 160% 이상 상승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종목을 따라잡기에는 사실 테마의 지속성 그리고 주가에 대한 지속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고점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15% 이상 하락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누보 자체만도 그렇고요. 네. 누보와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한탑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놓고 보게 되면은 최근에 사료 관련주도 변동성이 좀 많이 심하니까 장 초반에 매수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짧게 4% 정도, 5% 정도 손절 잡고 공략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보였습니다. 이 곡물협정에 대해서 러시아 위반으로 사실상 무효 소식에 3거래일째 초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단기간 주가가 급등했고 또 사료 관련주 한탑 등 변동성 큰 만큼 주의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6월에 대비해서 실적 위주의 종목 선침의 관점까지도 제시해드렸네요. 이야기해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송가람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 가져온 종목은 네. 삼화전자입니다. 이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네. 페라이트 관련주입니다.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했죠. 이 핫했던 2차 전지주들이 뭐 대형주, 에코프로주들 위주로 굉장히 강했는데요. 네. 이 흐름들 속에서 이후에 뭐 충전소라든지 그 외에 뭐 자동차 경량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슈로 이런 수급이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도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흐름들 속에서 이 페라이트 관련된 주들도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 그리고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들도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이 흐름들 속에서 기존에 굉장히 강했던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페라이트 관련주들 중에서 뭐 대장주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 시세 이후에 지지된 이후에 다시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네. 뭐 오늘 흐름만 보게 된다면 페라이트 이슈가 휘토류 대체제로서 어느 정도 각광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이 나왔는데요. 먼저 페라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여기에 있어서 휘토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만들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중국에서 주로 많이 나오게 되는 필수 광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구상에는 많이 존재하지 않는 광물이기 때문에 휘토류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런 휘토류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휘토류 대신에 페라이트를 쓰면 충분히 우리가 대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움직임을 테슬라 위주로 나오고 있었죠. 네. 이것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는데 여기서 페라이트는 아무래도 이제 단점이 가장 큰 점이 무게가 상당합니다. 기존의 휘토류보다 2배, 3배 정도 무겁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가장 큰 장점은 일단 부존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제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높은 경제성을 바탕으로 인해서 앞으로 기술 개발이 좀 더 되게 된다면 충분히 대체제로서 활용이 가능하지도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함께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 모터를 제조할 때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뭐 네오디뮴, 프로세오디움 같은 휘토류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런 휘토류가 사용이 되게 되는데 테슬라에서
뭐 잠정 발표지만 여기에 있어서 전기차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이렇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 번 나온 이슈지만 앞으로 뭐 테슬라 이외에 다른 전기차 완성 업체들도 충분히 이 이슈를 함께 할 수 있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큰 시세 이것만 보기보다는 앞으로 지금 상반기 후반 그리고 하반기 초반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슈가 아닐까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위치를 보게 된다면 이 삼화전자가 오늘 상한가까지 거의 터치를 한 이후에 쭉 밀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거래대금을 굉장히 많이 올리면서 지지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도 충분히 추가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있어서 이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아직 부각하지 않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추후 이 방송 이후에 무료 방송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자주 올라왔던 삼화전자였습니다. 4월 후반부터 테슬라와 히토류 배제 페라이트 활용 가능성에 페라이트 관련 종목들 추세를 이끌었는데요. 삼화전자 오늘 5거래일 만에 거래량 동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히토류 대체제로서 긍정적인 앞으로의 의견도 드렸고 삼화전자 다음 주 추세도 좋게 봐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창현 대표님의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또 일단은 개별주들을 좀 계속적으로 좀 가지고 나와 보려고 하고요. 네. 워낙 테마주들이 5월 달에 반영되어 있는 테마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 부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은 종목명은 웰바이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최근에 사실 반도체 삼성전자 일단은 17만 원대 회복을 했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도 워낙 또 괜찮은 시황을 좀 가지고 있고 하는 반면에 일단은 우리가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체감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원인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일단 너무 대형주 위주 그리고 대형주라고 하면은 상위 한두 종목만이 지금 상승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일단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일단 반도체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어제 오늘 괜찮았죠. 근데 그것과 제외해서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 테마주들 형성이 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웰바이오텍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기업 내용과 테마주가 굉장히 좀 상이합니다. 일단은 식음료 유통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패션 유통 그리고 로지스틱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안에서 그 현지 법인과 현지 기업과 지금 MOU 체결을 이제 재건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MOU를 체결을 해서 아마 이제 웰바이오텍과 지금 기존에 제가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삼부토건도 있죠. 그래서 이 재건 관련 테마주로 지금 급상승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단기간 저점 보였을 때 거의 60% 이상의 시세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제 삼부토건과 같이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삼부토건도 월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월요일 방송에서도 특징주로 말씀드렸던 삼부토건인데요. 역시나 이번 주 일단 개별주들 워낙 상승 탄력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워낙 치고 가는 종목들이 많고 그리고 치고 가다가 웰바이오텍처럼 지금 오늘장에 급락을 또 보여주는 고점 대비 급락을 좀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너무 이제 눈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3분기, 4분기까지도 준비되어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선침하신다면 종목 등락에 휩쓸리지 않고 5월달 잘 마무리하시고 6월달에도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이 또 많으니까 이런 종목을 일단은 주의하자라는 주의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실제로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좋습니다. 캐파로 보게 되면은 거의 1,200조라고 하는데요.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시장에도 참여하면 좋지 않겠냐 하면 실제로 다만 이제 우리가 선례가 있는 게
이라크 재건 사업을 했을 때는 그게 이제 실제로 기업 가치에 반영은 안 됐거든요. 실적이 반영이 또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해놓고 공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웰바이오텍은 오늘 고가 그리고 시가 대비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좀 밀렸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도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전 고점 부근 정도인 1760원대 정도의 주가 조정이 내려올 때 매수한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급하게 매수하시면 좀 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 급등락이 있는 종목들은 천천히 주가 보시고 가격적인 메리트 보시고 공략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웰바이오텍 이 부합으로 윗골이 응봉 마감됐습니다. 다음 주 거래일에도 조정 전망 주시면서 1760원 선 매수 관점 제시해드렸습니다. 3부 토건과 흐름 체크하시면서 보자고 의견 드렸네요. 이야기해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8시부터 이창용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 주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특징주 말씀드릴 때 테마주가 너무 많다라고 5월달에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테마주도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테마주가 또 갈지 그리고 다음 거래일 또 2, 3주 정도 봤을 때 어떤 테마주가 갈지 여러분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5월달 놓고 보게 되면은 자동차 부품 쪽도 있었고요. 네. 엔터주 있었고 그리고 중국 한한령 때문에 네. 또 엔터주는 또 사그라들었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사료 관련주, 곡물 테마주 있었고 반도체 갑자기 또 떠올랐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테마주의 순환매에 대한 순서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순서를 정하는 전략이 6월달 우리가 수익 나는 매매 전략을 짤 때 굉장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8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그 순서를 짜맞추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동시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 사료, 반도체, 또 엔터 자동차 등 5월은 테마 순환의 장세 연속이었습니다. 6월장 대비해서 다음 상승 테마에 대한 순서와 올라갈 수 있는 종목까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이창용 대표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죠.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추천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송근한 대표님의 추천주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5월 15일에 매수했던 YG 플러스입니다. 엔터주 강세 훈풍과 함께 추천드린 종목이고 13% 수익률 달성한 종목입니다. 이번 주는 좀 수급이 반도체 정도로 옮겨가면서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 부근인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지금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엔터주들, 대형주들이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네. 엔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크게 나온 이후에 크게 밀리지 않고 지속되는 상승 흐름세가 나오고 있다.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YG 계열의 유통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공연 같은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의 이슈들 같은 경우에 이런 리오프닝 관련해서 그리고 엔터주들의 좋은 흐름들까지 보게 된다면 충분히 추가 흐름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최근에 이런 엔터 대형주들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것에 비해서 이런 중형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에서는 앞으로의 상승 추세 그리고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상승이 나오고 그 이후에 다시 눌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장 상황의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눌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크게 거래 대금이 나오지 않으면서 다시 매수가 근방으로 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시 매수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지지 라인은 6,000원에서 5,900원대 짧게 지지 라인 잡으시고 손절 대응하시고 여기에서 이 라인에서 다시 재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7,200원대 라인에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돌파가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보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주들이 굉장히 강하고 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중소형 엔터주들은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봐야 할 시기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YG 플러스 대형 엔터주 상승 대비 중형 엔터주 덜 오른 점 말해 주시면서 상승 흐름 나올 것으로 전망해 드렸습니다. 현재 매수 유효하다고 하고요. 지지 라인은 5,900원, 6,000원 선 제시해 드렸고 7,200원 선 도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0일에 매수했던 반도체 OLED 관련주 LX 세미콘입니다. 박스권 돌파할 시 14만 선까지 예상해 드렸는데요. 지난 AS 때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추가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흐름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다시 네. 박스권 흐름에서 지속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평판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업체입니다. 이 주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구동에 필요한 IC와 데이터 신호 전달 제품 그리고 전원 관리 IC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의 증가가 충분히 기대되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부분과 OLED 부분이 모두 성장세이기 때문에 이 업체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장기적인 흐름을 보게 된다면 16만 원대에서 강한 흐름 이후에 다시 눌린 이후에 다시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 박스권 라인에서 이제 10만 원에서 11만 원 라인대를 횡보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11만 원대, 11만 2천 원대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다시 전고점대까지의 흐름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로 횡보하는 흐름 그리고 이 11만 1천 원대 이 라인을 현재 거래량을 단기 박스권 라인 저점에서 늘려나가고 있죠. 이 라인을 돌파하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기로도 상승 추세 흐름 충분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X 세미콘 11만 2천 원 돌파 시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 여력 봐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2일에 매수했던 대한제당입니다. 이번 주 초반 음식료 업종이 이런 기후 이상 현상 엘니뇨 관련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수요일 날 장중 15% 급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제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 주실까요?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방송 보신 분들 중에 매수를 하셨다면 굉장히 효자 종목이 아니었을까라는 네.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매수 직후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죠.
한 번 상한가 이후에 그 이후로 추가로 20% 이상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50% 가까운 큰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후에 횡보한 이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하고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 그리고 다시 지지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당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고물가와 같이 함께 설탕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매수를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직후에 큰 상승이 나왔는데 네. 선물 지수를 우리가 원자재 같은 경우에 선물 지수를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원자재 그리고 곡물, 원유 이런 것들의 선물 지수를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곡물이라든지 이런 재당주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에 이런 선물 지수가 굉장히 급등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주가도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흐름이지만 거래대금을 다시 한번 키우면서 눌리고 지지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기 박스권 라인 하단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그리고 국해 곡물 협정 관련해서 이슈가 언제라도 다시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지금 이미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따라 살 것인가 라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바닥권에서 매수해서 큰 수익을 얻었던 것처럼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에 접근을 해보신다면 다시 한번 큰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는 위치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제당이었습니다. 원자재는 선물지수 가격에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설탕 가격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기술적으로도 박스권 하단으로 현재도 매수 유효하다 이야기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24일에 매수했던 한일사료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요일까지 상승세 보이다가 오늘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곡물사료 관련주인데요. 비슷한 의견일까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비슷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죠. 그리고 곡물 사료 관련주입니다. 네. 이 곡물 사료 관련주들을 우리가 볼 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대한제당과 같은 결로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개별주 장세가 굉장히 강하죠. 하지만 이 개별주 장세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바로 강했던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던 종목군들 중에 이렇게 다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지금은 접근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첫 번째가 제가 이제 무대를 뒤집은 종목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개별주를 말씀을 안 드리고 반도체주와 그리고 페라이트, 네.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히토류 섹터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주말 중에 네. 협상이 타결되지 않겠느냐, 부채 협상이 타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어느 정도 우세하다라고 본다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휴장이 길지만 여기에서 협상이 잘 마무리되고 한다면 반도체주들과 네. 그의 주도주들이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은 고점에서 리스크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설주인데요. 건설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네. 개별주들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올랐던 것들이 건설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건설주, 그리고 흑해 곡물협정, 거기에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더해져서 여기서 함께 올라왔던 것이 건설주와 바로 곡물 사료주입니다. 이 사료주들 같은 경우에 한일 사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이후에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나왔습니다. 한일사료도 이제 저점에서 말씀을 드린 이후에 이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장대봉이 나오면서 지지되는 모습, 거래대금도 점차 늘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권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에서는 매수 관점으로도 들어가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한 가지, 바로 저점에 있는 테마들을 다시 한번 거래량이 나왔던 것들 중에 그것들을 노려보는 것이 지금은 좋은 시기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 부채한도 협상 타결 시 반도체주의 주도주 강세 전망을 주시면서 좀 불가피하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곡물주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먼저 이 부분 짚어주셨고요. 기술적으로 바닥권 지지는 있기 때문에 매수 또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창현 대표님의 AS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5월 8일에 매수했던 HPSP입니다. 반도체 열처리 관련 종목인데요. 추세가 우상향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이런 훈풍과 함께 오늘 장중에 11% 급등, 7% 넘게 오르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좀 1등주보다는 더디게 움직이는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우상향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일단은 네. 이 종목 보시고 네.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린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이 종목을 제가 5월 8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잠깐 좀 보게 되면요. 요날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날 드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상향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종목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잠깐 좀 체크를 좀 해보면요.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쌍끌이 매수를 들어오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그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뭐 주말간에 부채한도 협상이 통과가 빨리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엔비디아와 같은 AI 관련한 테마주들 더 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낙수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서 공략을 하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 HPSP 같은 경우에는 실적 면에서 상당히 좀 수익성이 좀 뛰어난 종목입니다. 작년에 사실 매출 면에서 그리고 영업이익 면에서도 상당히 좀 뛰어난 실적을 좀 보여줬고요. 수익성 면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이제 50%가 넘어갔거든요. 일단 영업이익률이 높을 때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게,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ROE가 이제 자기자본이익률이 또 얼마인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부채 비율이 2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로만 따져보게 되면 34%. 이제 정말 이 회사 돈으로 영업을 잘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지금 50%가 넘어가는, 그리고 50% 육박하는 종목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뭐 반도체 장비단 안에서도 이런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이제 재무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계속 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기야 하겠지만은 지금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요. 뭐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 놓고 절반 정도는 수익 극대화 전략 홀딩하시면서 조금 더 수익 챙겨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부채한도 협상 체크하시면서 절반 수익 실현, 잔량으로 수익 극대화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보안 서비스 관련 신규 상장주 모니터 랩인데요. 매수하신 당일 화요일 23% 급등, 종가도 11% 오르면서 최고가 수익률 한 주 만에 24% 넘게 달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라요. 네, 아무리 빨리 간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루 만에. 그러니까요. 네. 네. 제가 이 포인트를 어떻게 네. 잡아드렸냐면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네. 부채한도 협상 이제 앞두고 개별주. 이제 개별주가 네.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규 상장주 올해 이제 이번 달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락이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흐름 안에서 모니터랩도 아마 급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네. 아마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고 그리고 오버행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날 우리가 만약에 화요일 날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매수를 하셨으면은 이날이 아마 수익 실현 마지막 기회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모니터랩과 같은 신규 상장주들은요 그날 그리고 그 시간, 뭐 1시간, 뭐 30분마다 급등락이 좀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수익 아마 챙기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급상승과 동시에 거의 다 수익을 챙기셨을 거라고 보고요. 네. 따로 이제 매매 전략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주들은 워낙 또 급등락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신규 상장주들은 이제 사실 단기 급등이 좀 많이 심하죠.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는 모니터랩은 수익 잘 챙기셨다고 믿고 네. 일단 다음 종목을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5월 3일에 매수했던 덴티움입니다. 수익 실현 이후에 장기로 보유 전략 끌고 가보자 의견 주셨거든요. 3거래 조정받다가 오늘 강세에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 주실까요? 덴티움은 뭐 계속 네, 앵커님이 장기로. 네.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관련주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흐름이라고 하면 조금 거추장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20년, 30년 길게 보면서 우리가 공략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산업면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이오나 의료기기 관련주들은 결국에는 인구 고령화 그리고 현재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수요는 확실합니다. 수요 계층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수요 계층을 잘 노리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덴티움이 실제로도 뭐 그것과 떠나서 수익성 굉장히 뛰어납니다. 영업이익률도 20% 30%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현재 차트로만 보더라도요. 네. 현재까지는 우상향, 편안하게 우상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아직은 수익 실현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덴티움에 대해서 악재가 터지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 이런 이슈가 없는 경우에는 네. 일단은 홀딩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4월 24일에 매수했던 미래생명 자원입니다. 오늘 이런 최근 우크라이나 관련 공모사로 이야기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한 번씩 뉴스 나올 때마다 긴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수요일도 22%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사료 관련주들 네. 제가 사실 이제 미래생명자원은 그날 여러 번 이제 수익 실현하시라 일단 참고만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계속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잠깐 좀 리뷰를 좀 해드리면요. 앞서서도 이제 개별주 시장이 너무 강하고 하기 때문에 사료 관련주들이 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는 사료 관련주들은 그날마다 트레이딩 아니면은 차라리 음봉에서 매매한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음봉 같은 경우에는 한 21선 가까이 있는 음봉이죠. 그래서 지금 차트상에서 봤을 때는 요날 정도 그리고 이날이나 아니면은 이날 정도의 이격이 좀 한참 좀 좁아지는 시점에서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이격이 좀 벌어진 시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주가 차익 매물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감안하시면서 미래생명자원 관심을 두시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매매한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료 관련주 21선 가까운 조정 시 매수 전략 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코너입니다.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성가란 대표님 먼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도전 상한가 네. 전략주로 동부 하이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DB 계열 순수 파운드리 회사인데요. 이 파운드리라고 하면 위탁 생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도체의 비메모리 쪽에 특화된 위탁 생산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봤을 때도 지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대형 반도체주들의 상승 흐름들 속에서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지 않나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술적인 위치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중기적으로 추세를 보게 된다면 굉장히 큰 상승 이후에 8만 원대에서 거래 대금을 줄여가면서 이제 바닥권에서 6만 원대에서 다시 지지되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거래 대금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승 추세 전환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상승 턴을 위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지금 현재는 매수가 가능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64,000원, 그리고 목표는 3%, 그리고 손절가는 5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B 하이텍 시스템 반도체 기업입니다. 이런 반도체 업종 훈풍 안에서 큰 시세 나오지 않은 점, 또 6만 원 선 지지받으면서 거래량 붙고 있기에 상승 전환 전망해 드렸습니다. 목표가 64,000원, 손절가 55,000원,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창경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부채한도 협상과는 별개로 기술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기술적인 모멘텀 있는 차트에서 저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네.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실제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종목의 이제 수급적인 부분 잠깐 좀 살펴보게 되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에서도 봤을 때 현재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저점 구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시황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픽한다고 했을 때는 이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제가 이제 8시 무료 방송에서는 뭐 반도체든 뭐든 이제 주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가 아닌 개별주로서 시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 일단은 목표 수익률은 10% 잡고 갑니다. 뭐 이번 달 이제 다음 주면 끝나죠. 그래서 6월 중순까지 했을 때 한 1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저가에서 매수하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요. 이 종목명은 8시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는데요. 로봇 관련주로 시장 흐름에 영향 덜 받으며 기술적으로 저점을 다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을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이제 10분 후입니다. 8시부터 이창용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주제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5월달 테마주가 너무 이제 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사실 뭐 3월달, 4월달, 2월달은 사실 2차 전지, 2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2차 전지만 보면은 웬만한 수익을 다 낼 수가 있었는데 5월달은 또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네. 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부품, 반도체, 뭐 리튬 관련주, 엔터주, 중국 한한령, 뭐 화장품주 이런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8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요, 그 테마주 순환매에 대해서 전략을 좀 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순환하는 전략도 우리가 어느 정도 거시적인 부분만 조금 건드리면 체킹을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측이 좀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짜드리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주와 함께 또 플러스로 주도주 종목 한 종목을 드릴 겁니다. 이 주도주 종목은 반도체 종목이고요. 일단은 뭐 부채한도 협상이 마무리가 주말간에 되면은 반도체 종목들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도주 종목까지 챙겨가시면서 6월달 수익 내는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5월 시장은 테마의 순환매 장세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를 테마에 대한 분석과 주도 종목까지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창용 대표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엔 8시부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